네, 자기 재산을 자식에게 이 세금을 많이 내지 않고 물려주고 싶다, 증여하고 싶다. 이건 뭐 경제인이라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희망입니다. 이런 것을 뭐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요. 우리 대한민국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죠. 그래서 부동산을 증여한다고 할 경우에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. 하나는 부동산을 그대로 증여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. 또 두 번째는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을 증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과연 어떤 게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. 자, 그래서 이거는 뭐 세무사분 등 전문가들 상담을 통해서 뭐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요. 우리가 상담에 앞서서도 뭘 좀 알아야, 기본 개념을 숙지를 해야 정확한 질문도 가능합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실제 계산사를 토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계산은요, 제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이 전문가 계산을 가져와서 설명을 드려볼게요. 자, 하나은행 WM본부 박성국 세무사님이 계산한 사례가 한국경제신문에 났더라고요. 이 계산사를 그대로 가져와서 제가 한번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가정이 좀 필요한데요. 뭐 아버지는 나부친 씨, 아들은 나아들 씨라고 제가 장명을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시가 100억 원짜리 건물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. 자, 여기서 이런 또 냉소적인 댓글이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와, 시가 100억 원 건물을 가지면 엄청난 부자일 텐데 그런 부자 걱정을 왜 해주느냐, 이런 냉소적인 댓글이 예상이 됩니다. 자, 하지만 뭐 이런 계산 사례는 이 증여와 이 세금의 기본 원리를 좀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일 뿐, 뭐 100억 자산가의 절세 방법을 찾아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이런 거부감은 좀 버리시고 좀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이 나부친 씨는 이 100억짜리 건물을 15년 전에 샀는데요. 40억 원에 샀습니다. 그런데 현재 시가가 한 100억 정도 된다고 그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리고 현재 시가가 뭐 100억 정도에 팔릴 수 있다고 하지만 이거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한 60억 원 정도로 평가받을 수 있다,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실제 시가와 감정평가는 이 정도 갭이 있다고 하네요. 자, 우선 첫 번째 방법입니다. 자식에게 현금으로 주는 방법입니다. 즉 건물을 팔아서 그 돈으로 현금 증여하는 방법입니다. 자, 이 경우에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? 자, 우선 이 건물을 팔면 이 아버지는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. 그래서 양도세 계산을 해보면 저 표에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. 자, 40억에 사서 100억에 팔았으니까 양도 차익은 60억 원이죠. 그리고 15년 보유했으니까 장특공제 30% 적용되고요. 자, 이렇게 되면 양도세가 20억 원 나옵니다. 즉 60억 원 벌었는데 20억 원 세금, 약 3분의 1은 양도세로 내야 됩니다. 자, 그래도 80억 원은 손에 쥐게 됩니다. 그래서 80억 원을 전액 다 아들에게 현금 증여를 했습니다. 자, 이러면 아들이 증여세를 내야 되죠. 80억 원에 대한 증여세. 자, 고작 증여 공제는 뭐 10년에 5천만 원만 빼줍니다.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 증여세가 부과가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증여세는 34억 원이 나오네요. 아, 참 많습니다. 자, 그래서 분명히 100억 원의 건물이 있었는데 양도세 20억 원 내고 그리고 뭐 증여세 34억 내니까 세금이 거의 54억 원 이상이 되네요. 그러니까 남은 건 46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. 야, 좀 그렇죠. 100억 원이었는데 세금을 내고 나니 46억 원. 반토막 이하가 났다.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? 자, 우리나라 대한민국 세법에 어마어마한 상속 증여세의 이 세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서 뭐 왜 부자 편을 들어주느냐? 뭐 맞습니다. 뭐 그런 지적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일단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. 자, 이렇게 건물을 팔아서 그걸 현금 증여할 경우에는 이게 중복 과세 구간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세금도 많아지고 한마디로 좀 너무 좀 세금이 많아지니까 쪼그라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. 뭐 그래도 장점이 없지 않은 게 일단 46억 원의 현금은 아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아들이 46억 원 가지고 뭐 새로운 투자를 하건 뭐 사업을 하건 일단 그렇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장점도 있어 보입니다. 자, 이렇게 현금 증여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제 두 번째 방법도 한번 알아볼게요. 이번에는 이게 건물을 팔아서 증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건물을 증여해 버리는 겁니다. 즉 시가 100억 원짜리 건물을 증여할 경우에는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? 자, 우선 이 증여의 과정에서 이 감정평가를 통해서 이 취득가액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 감정평가사들 재량인 게 좀 있기 때문에요. 실제 시가보다는 좀 낮게 감정평가를 해서 증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 60억 원으로 가정을 했네요. 조금 갭이 많기는 한데 그래도 뭐 60억 원 정도로 감정평가해서 그걸 건물을 그대로 아들에게 증여를 했습니다. 자, 이럴 경우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? 자, 뭐 건물을 팔지 않았으니까 양도세는 없고요. 오로지 아들이 증여세만 내면 됩니다. 자, 아들이 이걸 취득을 해야 되니까 뭐 취득세가 한 2억 원 정도 들고요. 그리고 증여세의 경우에는 한 24억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증여세와 취득세를 합하면 26억 원 정도가 넘는 돈을 아들이 내면 이 100억 원짜리 건물을 아들이 증여받아서 취득하게 되는 구조입니다. 자, 세금이 어떻습니까? 아까 첫 번째 100억 원을 팔아서 현금 증여할 경우에는 54억 원 정도
정도 세금을 냈는데요. 이렇게 건물을 직접 증여하니까 세금이 26억 원 정도가 되네요. 즉 세금이 54억 원에서 26억 원, 즉 28억 원 정도가 일단 세금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. 자, 그래서 100억 건물을 증여받으니까 증여세를 한 26억 원 정도 내고요. 나머지 뭐 73억 원 정도 가치가 있는 현물은 아들이 손에 쥐게 된다,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일단은 뭐 세금만 보면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죠. 하지만 뭐 이게 끝은 아닙니다. 아들이 뭐 건물을 계속 가져갈 수 있지만 언젠가 건물을 팔아야 될 경우에 그때 내야 될 양도세는 남아 있습니다. 자, 양도세는 얼마나 나올까요? 자, 일단 이 아들은 당장 건물을 팔 수가 없습니다. 왜 그렇죠? 그렇습니다. 이 2월과세라는 게 적용이 되죠. 이 증여 후 일정한 기간 내에 건물을 팔게 되면 이때 취득가액을 아들이 증여받은 가액이 아니라 원래 예전에 아버지가 취득했던 그 가액을 가져와서 그렇게 산정을 하게 됩니다. 이게 2월과세라는 건데요. 이게 과거에는 5년만 적용이 됐는데 지난해 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이게 10년이 됐습니다. 그래서 10년 내에 팔면 굉장히 큰 불이익을 받게 되죠. 자, 그래서 이렇게 증여를 건물을 받았을 경우에 일단 10년은 묶인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10년이 되는 시점에 팔 경우에 양도세는 얼마나 나올까요? 자, 10년 후에 이게 100억짜리 건물이었으니까 아마 100억보다 훨씬 비싸게 팔릴 수가 있지만 일단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냥 100억에 팔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자, 이럴 경우에 뭐 장기보유 특별금리 10년이니까 20%를 받습니다. 그래서 양도세는 14억 원이 나오게 됩니다. 처음에 증여받을 때 증여세를 26억 원 냈고요. 그리고 10년 후에 팔아서 14억 원 양도세를 내게 됐습니다. 그래서 40억 원 정도 세금을 내게 됐습니다. 어쨌든 간에 처음 계산 사례에서는 54억 원 세금을 냈는데 두 번째 계산 사례에는 40억 원 세금을 내는 것으로 14억 원 주는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. 자,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게 건물을 팔아서 현금 증여하는 것보다는 그냥 건물을 증여하는 게 세금상 훨씬 유리하다. 이거는 틀림없어 보입니다. 따라서 자산가분들이 건물을 증여할 때 뭐 이런 것들을 잘 아시죠? 그래서 1번 방법보다는 2번 방법으로 주는 게 보통의 경우라고 보여집니다. 자, 그런데 두 번째 방법에는 분명히 단점이 있습니다.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10년간 묶인다는 점이요. 2월과세 때문에 묶인다는 점이 있고 사실 더 큰 점은 두 번째일 수 있습니다. 이거는 건물, 현물을 증여받기 때문에 아들이 증여세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. 증여세 취득세 하니까 26억 원이 넘었죠. 그래서 일단 이거를 부담할 수 있는 아들이어야만 이걸 물려줄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만약 증여세를 못 낸다 그러면 이걸 또 부모님이 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증여세가 부과가 되죠. 그래서 이 부분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. 저는 이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자, 두 번째 방법이 분명히 유리하긴 한데 이거 가정이 어떤 거였죠? 시가 100억 원짜리를 이 감정평가를 통해서 한 60억 원 정도를 낮춰서 증여한다, 이런 가정을 세웠는데요. 이게 점차로 좀 어려워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. 자, 과거에 이 꼬마 빌딩 같은 걸 증여할 때는 이게 시가는커녕 그냥 기준시가로 증여를 했죠. 그런데 이게 요즘 기준시가보다는 이 감정평가를 해서 뭐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. 이 감정평가라는 게 뭐 감정평가사 재량을 통해서 시가보다는 좀 낮게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도 100억을 60억 원으로 가정을 했는데요. 자, 이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이 좀 더 깐깐한 잣대를 점점 더 깐깐하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. 최근에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이 국세청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어요. 자, 국세청장은 이게 이 주거용 부동산과 이 비주거용 부동산의 어떤 형평성 문제를 언급을 하면서 이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있다. 그래서 이 시가평가, 이 감정평가를 통한 시가평가를 좀 더 확대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밝혔습니다. 자, 이런 국세청 얘기는 앞으로 뭐 기준시가를 떠나서 이게 시가로 좀 더 근접하게 이 꼬마 빌딩에 대해서도 이 과세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. 한마디로 100억이 60억이 되는 이런 갭을 점점 줄여나가겠다는 것입니다. 자,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는 이게 뭐 그 증여 과정에서 국세청이 뭐 감정평가를 문제 삼아서 뭐 스스로 감정평가를 한다든지 이것도 무슨 위원회 같은 걸 거친다고 하더라고요. 감정평가를 해서 문제 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니 이런 점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자, 아무튼 뭐 이런 세부적인 문제는 있지만 오늘 제가 설명드린 기본적인 구조, 즉 이 부동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이게 팔아서 현금으로 증여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증여하느냐 어떤 게 유리한지는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좀 잘 알고 본인의 사례는 본인이 스스로 계산해서 또 전문가에게 검증받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100억짜리 건물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.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100억짜리 건물 없으실 겁니다. 저도 그렇고요.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증여의 원리는 같이 적용이 되니까 오늘 영상 잘 보시면서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오늘 설명드리면서 제가 다시 한번 드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. 100억짜리 건물을 팔고 현금을 증여하니
이게 54억 원이 세금을 내고 46억 원으로 쪼그라드는 현실. 뭐 이게 뭐 정당하다,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지만 좀 지나치다라고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점들도 좀 정부 관계자들이 보면서 차제의 좀 제도 개편도 논의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잘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